저는 정혜숙입니다. 올해 57이죠. 딸 하나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20여 년이 됐어요. 진아는 제게 딸이자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와 진아 둘이서만 꾸려온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진아가 말했죠.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봤어요. 키는 적당하고 정장을 입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넥타이 매는 법도 서툴러 보였고 구두도 새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우라고 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또박또박했어요. 마치 연습이라도 해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아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웠죠. 집에 들어와서도 그랬습니다. 신발 벗을 때도 앉을 때도 너무 조심스러워했어요. 앉아 계세요, 강우 씨. 제가 말했지만 계속 서성거렸어요. 진아가 차를 끓여올 때는 벌떡 일어서서 도우려고 했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격식을 차렸거든요. 제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오글로벌에서 일하고 있어요. 뭘 하는 회사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뭔가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끔 어려운 단어를 쓸 때가 있었어요. 이 부근에 문화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곧 당황한 듯 다시 쉬운 말로 바꾸곤 했습니다. 뭔가 배운 티가 났어요. 평범한 회사원치고는 말투가 너무 점잖았죠. 그날 저녁 강우가 돌아간 후 진아가 물었어요. 엄마 강우 어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뭔가 가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격식 차리는 것 같아. 좀 어색하더라. 처음이라 그런 거야, 엄마. 진아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계속 찜찜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진아가 강우를 데려와서 차례를 지내겠다고 했어요. 사실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차례 전날부터 강우가 와서 도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전 이런 거 잘해요. 맡겨주세요. 나물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나섰어요. 심지어 제가 하려던 일까지 가로채듯 했습니다. 강우 씨,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예요. 솔직히 짜증났어요. 사위가 이렇게까지 나서야 하나 싶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강우가 차례상 차리는 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였습니다. 어디에 뭘 놓아야 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저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나물은 이쪽에 놓는 게 맞습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큰 집 차례에 참석해 본 사람 같았죠. 차례를 지낸 후에도 그랬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강우는 모든 분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 남자친구 강우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강우를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불편했죠.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후에 동네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려고 나갔는데 김 사모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혜수가 사위 될 사람이 참 괜찮더라. 그래요? 아까 보니까 외제차 타던데. 집안이 괜찮은 것 같아. 김 사모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강우가 외제차를 탄다고요? 검은색 벤츠더라고. 새 차 같던데. 집에 와서 진아에게 물어봤어요. 진아야, 강우가 무슨 차 타? 회사 차 쓰는 것 같은데 왜? 김 사모님이 외제차 본다고 하더라고. 요즘 리스도 많잖아, 엄마. 진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거든요. 강우와 진아가 만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강우는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왔죠. 때로는 과일, 때로는 반찬까지. 하지만 전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일부러 강우를 시험해 봤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일부러 싱겁게 간을 했어요. 강우 씨, 국 어때요? 맛있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싱겁지 않나요? 아니에요. 딱 좋은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먹어보니 확실히 싱거웠거든요. 그런데 강우는 끝까지 맛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또 다른 날은 일부러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강우 씨, 죄송한데 우리 시댁 제사 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진아 아버지 쪽 제사였어요. 강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물론이죠, 어머님. 강우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제사 당일 강우는 새벽 5시부터 와서 도왔어요. 무거운 상을 나르고 제수 준비하고 청소까지 다 했죠. 시댁 형님들도 강우를 좋아했어요. 혜수가 사위 될 사람 정말 괜찮더라. 하지만 저는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진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강우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었거든요.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갈 때도 강우가 따라갔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강우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나가던 의사 한 분이 강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병원 쪽 교수님이셨죠? 아, 안녕하세요. 강우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교수님이라니. 강우가 의사였나요? 아니면 병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저런 게 허세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임신 2달째 진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과로를 했던 모양이에요. 강우가 급하게 연락해 왔어요. 어머님, 진아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진아를 봤을 때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강우는 회사도 안 나가고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강우야, 회사 일은 괜찮아? 괜찮습니다. 진아가 더 중요하니까요. 간병인을 쓰자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밤에는 제가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강우는 계속 병원에 남아 있었죠.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새벽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강우가 간호사들과 얘기하는데 모든 간호사가 강우에게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강우 씨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강우도 간호사들 이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의사 선생님들도 강우를 특별히 대한다는 거였습니다. 강우 씨 부인분 상태 좋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병원장까지 인사차 들렀어요. 강우 씨, 불편한 건 없으시죠? 이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인가요? 이 병원 이사장님과 가까운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더 궁금해서 원무과에도 가봤습니다. 아, 강우 씨요? 진료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VIP 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VIP 환자라니. 강우가 도대체 누군지 더 궁금해졌어요. 집에 와서 강우의 명함을 자세히 봤습니다. 오호글로벌 대외전략실 과장 강우. 대외전략실이라. 그게 뭘 하는 부서인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우가 저희에게 말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였죠. 진아가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강우에 대해 계속 조사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호그룹 창립자 강현수 회장 별세 1주년 추모식.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강현수 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숙 여사와 아들 강우 씨가 있다. 강우. 같은 이름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더 검색해봤습니다. 강현수 회장 아들 강우, 미국 하버드대 졸업 후 귀국. 사진까지 있었어요. 희미하게 나온 사진이었지만 우리 사위 강우와 똑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강우가 재벌가 아들이라니. 더 검색해보니 오호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백화점, 호텔, 건설, 심지어 병원까지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 특별 대접받았던 이유, 의사들이 깍듯하게 대했던 이유. 그 병원이 바로 5호그룹 소유였던 거예요.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놀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우가 진아 면회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인사하는 강우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거실로 강우를 데려가서 출력해둔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죠? 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호그룹 회장 아들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네요.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 딸 놀리려 한 거예요? 돈으로 사람 감정 갖고 노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그때 진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진아에게도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진아도 놀라더라고요. 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강우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고 속상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에 강우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진아야,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강우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그림자에 가려서 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강현수 회장의 아들로만 봤어요. 강우라는 사람으로는 봐주지 않았죠.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제가 뭘 해도 역시 재벌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진아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그냥 강우로만 봐줬어요. 진아를 바라보는 강우의 눈빛이 달랐어요. 정말 진심 같았습니다. 진아가 웃을 때, 저랑 있을 때, 행복해할 때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속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말했다면 진아가 저를 다르게 봤을 거예요. 어머님, 저는 정말로 진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요. 저희 집은 가족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어머니는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강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정부들이 저를 돌봤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강우가 그렇게 집안일에 나섰는지, 왜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했는지.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혜수가 사람은 껍데기로 보면 안 돼. 마음을 봐야 해. 진아가 말했어요. 나는 강우가 좋았어, 엄마. 그냥 강우라서. 그날 밤 강우가 돌아간 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우를 너무 편견으로 봤구나. 강우의 정체를 안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강우가 아니라 낯선 번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혹시 정혜숙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강현수 회장 비서실 김비서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여사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강우 아버지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요. 가능하시면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이라니. 강우 아버지가 아프신가 봐요. 고민됐지만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VIP 병실에 도착하니 강우가 있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수척하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앉으세요.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뵙게 됐네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강우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결혼 얘기하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강우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으니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을 좀 어려워하신다고 하더군요. 당연하죠. 갑자기 이런 신분이라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회장님의 이해하는 말투에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어머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우는 어머님을 진짜 가족이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바빠서 강우에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줬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가 어머님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어머님이 해주신 된장찌개가 맛있었다고, 어머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진짜 아들로 받아주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강우에게는 어머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분이 진심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강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그때 강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보는 강우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진아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에서 처음 손주를 봤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할머니 왔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는 모습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강우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고마워해. 어머님이 받아주셔서요. 진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요. 그 후로 강우는 정말 달라졌어요. 더 자연스러워졌고 더 편해졌습니다. 아기 돌잔치도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강우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첫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해야지. 돌잔치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강우 쪽 친척들도 오셨고 저희 쪽 사람들도 왔어요. 처음엔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다들 잘 어울렸어요. 강우는 여전히 검소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았고 늘 겸손했어요. 어느 날 아침 강우가 저를 태우러 왔어요. 어머님 오늘 한복 입으셨네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고마워, 강우야. 차 안에서 강우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 네. 진짜 가족이 생겨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와서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강우를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나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그 아이가 나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 감추고 남들 눈치만 보던 나와 참 닮아 있었던 아이. 그래서 더 미웠을지도 몰라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아이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라는 걸.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라는 걸. 이제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서 고마워요. 우리 진아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저에게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는 강우. 정말 고마운 아들입니다. 며칠 전 강우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름 바꿀까요? 왜? 성도 바꾸고 싶습니다. 정강우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겠어? 아버지께서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진짜 가족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정강우 좋은 이름이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정강우 우리 아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처음부터 강우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족이 된 게 감사해요. 세상에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강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강우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강우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